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화우 ESG 센터의 양희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SG 공시 제도와 현황과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공시 제도와 현황은 각 국가별로 해당 내용이 구체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트렌드 위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ESG 공시의 중요성 그리고 왜 제도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고 ESG 공시 제도화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 등의 기후변화나 그리고 코비드-19 등의 팬데믹 등의 사회환경 이슈가 심화됨에 따라서 ESG는 더 이상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사회의 새로운 질서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세계가 직면할 가장 심각한 리스크로 기후나 생물 다양성 손실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리스크는 업계의 리더와 리스크 전문가가 선정한 것으로 기업 경영 활동에서 실질적으로 ESG가 실체적인 리스크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에서 ESG 공시는 왜 필요할까요? ESG 정보는 이해관계자의 소통의 매체로서 적용합니다. 즉, ESG 생태계에서 ESG 정보는 랭귀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보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왜 굳이 제도와 의무화까지 되게 되는 것일까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는 2015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나 그리고 파리 협정 등을 통해서 공동의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목표를 추구하고 이에 대한 공동 추진을 합의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이에 동참하고 목표 달성을 공동으로 촉구하게 됩니다. 각 국가들은 정책이나 규제를 통해서 민간과 여러 사회의 각각의 플레이어들에게 공동의 ESG 목표 달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일례로 기업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그러한 촉구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규제나 정책만으로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계로 전환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국제사회와 국가는 각각의 대상들에게 규제와 정책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에게 ESG를 반영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에게 지속가능 금융을 추구하게 하고 ESG를 채택하게 함으로써 공적 금융기관들은 관련하여 주주 관여나 ESG 투자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민간 투자자들도 책임 투자를 이행하며 관련한 ESG 투자를 이행하게 됩니다. 관련한 국제사회와 국가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일부 민간 투자자들은 ESG를 실체적인 리스크 그리고 기회 요인으로 인지하고 투자에 ESG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투자에 ESG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금융과 투자자들은 기업의 ESG 정보 공시를 요구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에 점차 ESG가 반영됨에 따라 거의 ESG 정보는 재무 정보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 중요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재무 정보처럼 신뢰성, 비교 가능성, 정확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율적인 이행 체계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는 관련 규제기관에서 이러한 ESG 공시를 의무화, 규제화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ESG 공시 의무화는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현재 ESG 공시 제도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공시는 국내외 제도를 통해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EU와 미국에서 기업에 대한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한 ESG 공시가 각각 의무화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국가에서 기후정보 등의 ESG 공시 의무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이입니다. 국내의 경우 기업의 ESG 정보 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따라 세부적인 제도 동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는 CSRD를 채택하였고 기업의 ESG 정보 공시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여기서 강화라고 표현을 한 것은 기존에도 ESG 정보 관련한 공시 의무가 있었으나 이게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4년 비재무 보고 지침 NFRD가 법제화가 되었고 18년도부터 EU 기업 자국법에 따라서 이 법제화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EU 그린딜에 따라서 유럽 대륙은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속 가능성 정보는 훨씬 이전보다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NFRD를 개정하여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으로 법안을 바꾸고 이를 입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EU 의회는 11월 CSRD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 CSRD는 적용 기업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4년도부터 23년도 회계연도 정보에 대하여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EU 내 대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EU 내에 자회사나 지점을 보유한 비EU 기업도 해당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영향받는 기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시를 이행하셔야 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CSRD를 적용받는 기업과 계약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스콥3와 관련된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탄소 중립 요구에 이행하는 등 관련된 요구에 추가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CSRD 관련해서 EU에서는 EU 텍소노미 레귤레이션이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EU 텍소노미에 따라 회사는 활동의 텍소노미와의 적격성을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텍소노미는 친환경성을 분류하고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텍소노미 적격성과 활동의 텍소노미 적격성을 분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 활동으로 인한 순이익이나 그리고 비용 등이 텍소노미와 얼라인된 게 몇 %인지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SRD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8년도부터 시행된 NFRD가 개정된 형태로 규칙의 범위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공시 내용이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가장 특징적으로 감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감사가 의무화되어서 이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 방법은 디지털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적용되는 기업의 수도 기존의 11,600개가량에서 약 49,000개가량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CSRD는 유럽 재무보고 자문그룹이 만든 ESRS라는 공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공시 기준의 특성으로는 공시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사안을 포커싱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이중 중대성 개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중 중대성이라 함은 기업이 지속 가능성 요소로부터 받는 영향뿐 아니라 사회, 환경에 미치는, 우리 기업이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후술하겠지만 기업이 지속가능성 요소로부터 받는 영향만 고려하는 공시 기준과 달리 훨씬 더 포괄적이고 많은 요소들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치사슬로의 ESG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을 모두 포함하는 스콥3 배출량에 대한 공시 요구에 대한 것, 그리고 가치사슬에 대한, 그리고 공급망 협력사들에 대한 근로 조건이나 인권 문제까지 보고해야 되는 것 등 훨씬 우리 기업의 것뿐만 아니라 가치사슬로의 공시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가치사슬의 인권이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관되는 기업들은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U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적용하는 CSRD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상품에 대해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SFDR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SFDR은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EU 영내 금융 참여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공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회사 단위로 투자를 결정하는 프로세스에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그리고 금융상품 단위에서 각각의 금융상품의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각각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금융상품은 ESG 투자와 무관한 상품, 그리고 ESG를 촉진하는 상품, 그리고 목표로 하는 상품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법규는 21년 3월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23년부터는 세부 지침이 적용되어서 23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SFDR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적용되어서 그린워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U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미국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재무 영향성을 고려한 기후정보의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 규정을 제안을 하였고요. 이 규정에 의하면 SEC 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상장 기업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만 먼저 대기업이 적용이 되게 되고 중소기업은 조금 시간을 두고 적용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국내 기업 중에 미국에 상장한 회사 그리고 상장할 회사의 경우에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앞서 EU CSRD와 마찬가지로 스콥3 공시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탄소 배출량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된 활동 등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SEC 기후공시 방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기후공시 방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자에게 투자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후 리스크 관련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화면의 항목에서 보시면 기후 위험이 전략, 사업 모델 및 전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후와 관련된 지배구조, 위험 관리 등의 기후 정보 공시와 관련된 프레임워크인 TCFD와 상당 부분 유사한 것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SEC의 기후공시 방안의 경우 재무 영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스콥3, 즉 가치 사슬과 연결 종속 회사까지 포함하는 넓은 공시 범위를 갖는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스콥 1, 2 배출량 공시 인증 파트에 보시면 스콥 1, 스콥 2 배출량 공시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와 동일한 수준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장 대기업의 경우 25년부터는 제한적인 인증, 그리고 27년도부터는 합리적인 인증, 즉 재무제표 감사와 동일한 수준의 인증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대응이 필요하신 기업의 경우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SEC에서 금융상품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는 투자 자문사 등의 ESG 공시 규칙과 보고 양식 개정을 제안하여서 그린워싱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ESG 관련한 위반 조사를 위해서 2021년 3월에 집행부서 내에 ESG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ESG 펀드 이름 규칙에 대한 개정안, 그리고 금융투자상품 ESG 공시 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SG 펀드 이름 규칙은 ESG라는 명칭을 달 수 있는 펀드 운영사의 이름은 관련한 자산을 일정 규모 이상 가질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금융투자상품 ESG 공시는 상품에 대한 ESG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밝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하여 22년 4월에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인 브라질 베일사는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이유로 SEC에 기소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관련하여 제재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 진행된 첫 번째 강제 조치 대상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5월에는 미국의 BNY 멜론의 투자 자문사에 ESG 투자 지표를 잘못 기재하고 누락한 혐의로 제재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SEC가 투자 자문사의 그린워싱을 규제한 첫 번째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앞서 EU의 SFDR이나 그리고 미국의 SEC의 그린워싱 제재안과 마찬가지로 점차 금융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그린워싱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와 관련된 제도를 이해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미국과 같이 다수의 국가에서는 ESG 공시, 특히 TCFD 기반한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TCFD 권고에 따라서 2025년도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의무화를 할 예정이고요. 뉴질랜드, 홍콩, 브라질, 스위스, 싱가포르 등도 유사한 제도를 확정했거나 도입 준비 중으로 이와 같은 기후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의무화가 글로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는 어떠한 현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대한 것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의무화 중에 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국내 제도는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사전 대비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관련된 제도로는 첫 번째로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자율 공시로 진행이 되나 2025년 이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발간이 의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의 발간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금융위의 21년 자료를 기반으로 파악된 계획으로 이후 추가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 지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보고서의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2년에는 1조 원 이상, 자산 1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지배구조 보고서가 공시가 의무화되었고 24년부터는 5천억 원 이상, 26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발간과 공시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들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에 많은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발간을 추진하며 의무화에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규제, 대응이 필요하신 기업은 선제적으로 관련한 대응을 추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환경정보 공시의 경우 환경 영향 및 규모가 큰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지원법에 의해 환경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고 이에 적용받는 기업들은 녹색기업이나 공공기관, 환경 영향이 큰 기업인데 22년도부터는 상장법인 중에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기업의 경우 환경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환경정보, 녹색기업 지정 여부나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관리 등의 환경정보의 경우 녹색기업 그리고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량 관리 업체의 경우 사업보고서 내에 이와 관련한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의 그런 규제와 사례처럼 기후정보, 특히 리스크나 기회 요인과 관련된 그런 류의 환경정보는 아니고 단순히 배출량, 그리고 소비량 등의 환경정보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는 해외의 규제 동향과 국내의 규제 동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내외 제도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도화가 진행이 되며 기업들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규제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를 파악하여서 ESG 공시나 경영 요구에 대한 대비를 추진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6가지 포인트로 관련된 전략 방향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이 적용받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 적용 규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속성에 따라서 관련된 규제가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해외에 자회사가 있는 경우, 그리고 EU나 미국에 수출을 하는 경우, 해외를 진출할 예정인 경우 등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해당 규제에 대응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기업이 수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 관계 제도의 적용을 받아 우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직접 대응의 경우에는 공시를 준비하거나 공시 때 그린워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리고 간접 대응 시에는 관계사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 이 관계사의 요구라고 하면 공급망 실사나 평가에 대응하거나 그리고 관계사가 요구하는 행동 강령을 반영하는 등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와 같은 대응을 이행하실 때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응이 필요한 규제와 그리고 기업의 자원, 경영진 관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정하셔야 되실 것입니다. 특히 기업에서 인력이나 비용의 경우 직접적으로 바로 투입을 늘리거나 투입을 결정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대응하셔야 되는 규제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 일찍 그 준비를 시작하셔서 점진적으로 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전사적 대응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하나의 부서, 몇 명의 임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전반에 대한 경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함께 협업해서 관련된 정보를 도출하고 그리고 경영 체계로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때문에 한 부서에서 몇 명의 임직원이 그것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을 분할하여 여러 부서가 연결하고 협업 체계를 만들어 구축하시고 그것을 이행해 나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번째 포인트로는 기업을 둘러싼 내 외부 분석을 충분히 수행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특히 외부 기준으로는 우리 기업이 규제와 관련해서 준수해야 되는 기준, 그리고 국내외 산업계 ESG 동향이나 이니셔티브, 벤치마크를 파악하시고 특히 이해관계자들을 식별하셔서 이해관계자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받으셔야 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시의 측면에서는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실 때 이해관계자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잊지 말고 꼭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주요 ESG 지표 측정에 필요한 내부 데이터, 포인트를 식별하시고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는 꼭 공시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ESG 경영을 이행하실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로는 4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업에 대한 현황 분석 이후에 ESG 요소의 우선순위를 지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ESG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지정하시고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앞서 2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ESG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경 써야 하실 부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우선순위의 지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선순위를 지정하지 않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함으로써 정말 성과가 나야 되는 지표가 성과가 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회사가 정말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ESG 요소가 무엇인지 그것을 선정하시고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전문가나 지원기관, 특히 공시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셔서 전략적 대응의 용이성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사업 등을 지원사업과 관련된 현황을 확인하시고 이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시 기준이 참고로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실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시 기준과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 사항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공시 기준의 국내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자율 공시 활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지만 25년도부터 적용되는 의무화 기준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현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표준화를 추구하는 ISSB에서 ESG 공시 기준 초안을 올해 3월에 발표한 바가 있어 이러한 현황 등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황과 같이 의무화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즉각적으로 보고서 발간을 준비하시는 기업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니셔티브 ESG 정보 공시 기준 등을 활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장 보고서 발간 시에 보편적으로 준용되는 기준인 GRI의 경우에는 2021년도에 이와 관련한 개정안이 발표되어서 2023년도부터 적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시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누락되지 않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GRI 기준은 기존에는 두 가지 유형의 스탠다드로 구성이 되었으나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세 가지 유형의 스탠다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편 표준, 부문별 표준, 주제 표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기존에 없었던 부문별 표준이 점진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보편 표준에서는 글로벌 지침과 규정을 반영하였고 인권이나 환경 실사 등의 이제 개념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발간하실 때 사스비와 같이 산업에서의 중대한 이슈를 파악하실 수 있는 기준을 참고하셔서 ESG 공시와 우리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실 때 이를 반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는 TCFD 프레임워크 기반 하에 기후정보 공시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정보는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투자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와 기회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기업은 TCFD 프레임워크 기반 하에 기후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이를 기업 경영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ESG 공시 제도와 현황과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제도와 현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으실 걸로 예상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런 규제 대응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를 대응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